60대 이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 특징. 며칠 전 공원을 거닐다 보니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60대 이상의 분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즐겁고 활기차 보이는지 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의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60대 이후의 삶은 정말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이 시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재발견하는 기회를 줄 수 있죠. 우리는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죠. 둘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셋째, 잘못을 인정하고 악감정을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넷째, 혼자서도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잘 챙기는 거죠. 이런 각각의 부분들이 모여서 60대 이후의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시기를 단지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기를 어떻게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어떻게 더 활기차고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정말 흥미로웠고 그래서 나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졌어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 같은 걸 좋게 한다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 때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인도 철학에서는 이런 걸 안타르무크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려고 내면을 탐구하는 건데 이건 정말 우리가 나이 들면서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현대 작가 중에 마리옹 쿤더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한 말이 생각나요. 발견의 즐거움은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그저 발견의 대상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견은 의의와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냥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또한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생각보다 흥미로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매일매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순간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번에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벤치에 앉아서 나이 든 분들이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었죠. 그 모습에서 뭔가 깊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분명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각 순간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감사함을 느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사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건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삶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잘 이겨내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더 많이 발견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마인드풀니스라고 하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살면 우리 마음도 훨씬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일본에는 이치고 이치에라는 멋진 말이 있는데, 이는 이 순간, 이 만남을 소중히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진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말씀하셨죠.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프랭클 박사는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죠. 자,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한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가 일상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또 몇 분간의 명상이나 마인드풀니스 연습도 추천해요. 이런 활동들은 현재에 더 집중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워질 거예요. 3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불만이나 악감정을 해소한다. 얼마 전에 아주 평화로운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노신사가 나무에 기대서 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분의 표정에서 마음의 평화가 느껴졌어요. 이 모습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잘못을 인정하고 불만이나 악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건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은 자기 개선으로 이어지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불만이나 악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엄청 중요해요.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삶의 질도 떨어뜨리거든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해요. 이런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욕망과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죠.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현대에서는 다니엘 골먼이라는 심리학자가 감정지능이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감정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그것을 적절히 다루는 능력을 말해요. 골먼은 이 감정지능이 우리 인간 관계나 삶의 성공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제 이런 걸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내면의 불만을 해소하세요. 셋째,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면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번째로, 혼자서도 자신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줄 안다. 저번 주에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 혼자서도 자신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혼자 있는 시간, 일명 솔리튜드라고 하는 건 그저 혼자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은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게 해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시간은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정신적으로도 재충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는 거죠. 책 읽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또는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인도의 철학자 라비칸트라는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는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현대 작가 중에는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주제에 대해 많이 썼어요.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창조적인 사색과 자기 성찰의 기회로 봤고 이 시간을 통해 그의 글쓰기가 더 깊어졌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자신만의 시간을 일정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둘째, 자기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을 줄 거예요. 셋째,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면 60대 이후의 삶이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얼마 전에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60대 이후에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얼마나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지 실감했죠.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잘 자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해요. 이런 습관들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들을 예방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규칙적인 운동,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조깅, 수영, 요가 같은 활동들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몸을 유연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며 심장 건강에도 좋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과일, 채소, 전곡류를 많이 섭취하고 지방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는 체중을 관리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예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간과하기 쉬운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기본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유르베다의 철학에서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상의 작은 일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팁들을 실천에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매일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가세요.
얼마 전에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60대 이상의 분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행복이 느껴지던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0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60대 이후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열정은 우리를 젊게 유지하고 삶에 대한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매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악감정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시간은 우리가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사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죠. 60대 이후를 맞이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꾸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삶에 적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을 충실히 즐기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함께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며 앞으로 나아가 보아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 소중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을 기쁨으로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 특징. 며칠 전 공원을 거닐다 보니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60대 이상의 분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즐겁고 활기차 보이는지 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의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60대 이후의 삶은 정말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이 시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재발견하는 기회를 줄 수 있죠. 우리는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죠. 둘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셋째, 잘못을 인정하고 악감정을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넷째, 혼자서도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잘 챙기는 거죠. 이런 각각의 부분들이 모여서 60대 이후의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시기를 단지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기를 어떻게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어떻게 더 활기차고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정말 흥미로웠고 그래서 나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졌어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 같은 걸 좋게 한다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 때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인도 철학에서는 이런 걸 안타르무크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려고 내면을 탐구하는 건데, 이건 정말 우리가 나이 들면서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현대 작가 중에 마리옹 쿤더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한 말이 생각나요. 발견의 즐거움은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그저 발견의 대상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견은 의의와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냥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또한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생각보다 흥미로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매일매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순간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번에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벤치에 앉아서 나이 든 분들이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었죠. 그 모습에서 뭔가 깊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분명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각 순간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감사함을 느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사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건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삶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잘 이겨내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더 많이 발견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마인드풀니스라고 하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살면 우리 마음도 훨씬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일본에는 이치고 이치에라는 멋진 말이 있는데, 이는 이 순간, 이 만남을 소중히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진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말씀하셨죠.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프랭클 박사는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의의를 찾으려는 노력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죠. 자,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한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가 일상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또 몇 분간의 명상이나 마인드풀니스 연습도 추천해요. 이런 활동들은 현재에 더 집중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불만이나 악감정을 해소한다. 얼마 전에 아주 평화로운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노신사가 나무에 기대서 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분의 표정에서 마음의 평화가 느껴졌어요. 이 모습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잘못을 인정하고 불만이나 악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건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은 자기 개선으로 이어지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불만이나 악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엄청 중요해요.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삶의 질도 떨어뜨리거든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해요. 이런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욕망과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죠.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현대에서는 다니엘 골먼이라는 심리학자가 감정지능이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감정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그것을 적절히 다루는 능력을 말해요. 골먼은 이 감정지능이 우리 인간 관계나 삶의 성공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제 이런 걸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내면의 불만을 해소하세요. 셋째,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면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혼자서도 자신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줄 안다. 저번 주에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 혼자서도 자신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혼자 있는 시간, 일명 솔리투드라고 하는 건 그저 혼자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은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게 해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시간은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정신적으로도 재충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는 거죠. 책 읽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또는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인도의 철학자 라비칸트라는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는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현대 작가 중에는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주제에 대해 많이 썼어요.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창조적인 사색과 자기 성찰의 기회로 봤고 이 시간을 통해 그의 글쓰기가 더 깊어졌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자신만의 시간을 일정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둘째, 자기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을 줄 거예요. 셋째,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면 60대 이후의 삶이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얼마 전에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60대 이후에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얼마나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지 실감했죠.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잘 자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해요. 이런 습관들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들을 예방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규칙적인 운동,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조깅, 수영, 요가 같은 활동들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몸을 유연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며 심장 건강에도 좋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과일, 채소, 전곡류를 많이 섭취하고 지방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는 체중을 관리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예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간과하기 쉬운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기본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유르베다의 철학에서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상의 작은 일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팁들을 실천에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매일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가세요. 얼마 전에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60대 이상의 분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행복이 느껴지던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0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60대 이후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열정은 우리를 젊게 유지하고 삶에 대한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매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악감정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시간은 우리가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사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죠. 60대 이후를 맞이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꾸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삶에 적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을 충실히 즐기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함께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며 앞으로 나아가 보아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 소중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을 기쁨으로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 특징. 며칠 전 공원을 거닐다 보니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60대 이상의 분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즐겁고 활기차 보이는지 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의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60대 이후의 삶은 정말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이 시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재발견하는 기회를 줄 수 있죠. 우리는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죠. 둘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셋째, 잘못을 인정하고 악감정을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넷째, 혼자서도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잘 챙기는 거죠. 이런 각각의 부분들이 모여서 60대 이후의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시기를 단지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기를 어떻게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어떻게 더 활기차고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정말 흥미로웠고 그래서 나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졌어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 같은 걸 좋게 한다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 때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인도 철학에서는 이런 걸 안타르무크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려고 내면을 탐구하는 건데 이건 정말 우리가 나이 들면서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현대 작가 중에 마리옹 쿤더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말이 생각나요. 발견의 즐거움은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그저 발견의 대상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견은 의의와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냥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또한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생각보다 흥미로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매일매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순간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번에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벤치에 앉아서 나이 든 분들이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었죠. 그 모습에서 뭔가 깊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분명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각 순간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감사함을 느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사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건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삶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잘 이겨내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더 많이 발견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마인드풀니스라고 하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살면 우리 마음도 훨씬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일본에는 이치고 이치에라는 멋진 말이 있는데 이는 이 순간, 이 만남을 소중히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진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말씀하셨죠.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프랭클 박사는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죠. 자,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한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가 일상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또 몇 분간의 명상이나 마인드풀니스 연습도 추천해요. 이런 활동들은 현재에 더 집중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워질 거예요. 3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불만이나 악감정을 해소한다. 얼마 전에 아주 평화로운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노신사가 나무에 기대서 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분의 표정에서 마음의 평화가 느껴졌어요. 이 모습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잘못을 인정하고 불만이나 악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건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은 자기 개선으로 이어지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불만이나 악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엄청 중요해요.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삶의 질도 떨어뜨리거든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해요. 이런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욕망과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죠.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현대에서는 다니엘 골먼이라는 심리학자가 감정지능이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감정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그것을 적절히 다루는 능력을 말해요. 골먼은 이 감정지능이 우리 인간 관계나 삶의 성공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제 이런 걸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내면의 불만을 해소하세요. 셋째,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면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번째로 혼자서도 자신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줄 안다. 저번 주에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 혼자서도 자신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혼자 있는 시간, 일명 솔리투드라고 하는 건 그저 혼자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은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게 해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시간은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정신적으로도 재충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는 거죠. 책 읽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또는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인도의 철학자 라비칸트라는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는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현대 작가 중에는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주제에 대해 많이 썼어요.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창조적인 사색과 자기 성찰의 기회로 봤고 이 시간을 통해 그의 글쓰기가 더 깊어졌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자신만의 시간을 일정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둘째, 자기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을 줄 거예요. 셋째,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면 60대 이후의 삶이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얼마 전에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60대 이후에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얼마나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지 실감했죠.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잘 자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해요. 이런 습관들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들을 예방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규칙적인 운동,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조깅, 수영, 요가 같은 활동들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몸을 유연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며 심장 건강에도 좋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과일, 채소, 전곡류를 많이 섭취하고 지방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는 체중을 관리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예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간과하기 쉬운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기본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유르베다의 철학에서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상의 작은 일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팁들을 실천에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매일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가세요. 얼마 전에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60대 이상의 분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행복이 느껴지던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0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60대 이후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열정은 우리를 젊게 유지하고 삶에 대한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매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악감정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시간은 우리가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사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죠. 60대 이후를 맞이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꾸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을 충실히 즐기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함께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며 앞으로 나아가 보아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 소중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을 기쁨으로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